자, 오늘 할 내용은 데이터베이스 오브젝트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오브젝트라고 하면은 우리가 여태까지 수업 때 많이 다루었던 테이블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테이블이라던가, 그리고 그 테이블 같은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 딕셔너리, 그리고 다른 데이터베이스 오브젝트인 인덱스나 뷰, 대표적인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테이블 생성하는 방법인데요. 내용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특별한 건 없고요. 일단은 테이블이라는 것이 어쨌든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일종의 논리적인 공간이죠. 그 안에다가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집어넣는 거고요. 주의하실 거는 테이블 이름 만들 때 이런 주의사항 같은 것들은 좀 지켜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자, 문법은 이런데요.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연락처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주소록 테이블, 어드레스라는 이름의 테이블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create 테이블 하고 테이블 이름을 적고요. 그리고 id, 첫 번째 컬럼 id, 데이터 타입은 넘버, 숫자 3자리 들어가게 하고요. 다음은 이름, 문자형으로 할 거고 50글자, 영문자 50글자를 넣게 할 거고, 이제 주소, 그리고 이제 전화번호, 마지막으로 이메일 까지를 만들어서 실행을 하면은, 자, 아래쪽에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describe 명령을 쓰면 되겠죠. 자, 확인해 보니까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디폴트 옵션이라는 게 있는데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테이블을 만들었잖아요. 그럼 이제 인서트 문 같은 걸 이용해서 이 테이블에 한 줄씩 데이터를 넣게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데이터를 한 줄을 넣을 때 요 4개만 넣었어요. 그럼 여기에 널이 들어가죠. 이메일에 널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값을 넣는 것을 생략할 때 자동으로 값이 들어가게 하는 디폴트 값, 기본 값을 테이블을 만들 때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이미 테이블을 만들어서 다시 만들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어드레스라고 이렇게 해놓고요. 옆에다가 디폴트 코리아 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놓으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데이터를 어드레스를 빼먹고 안 넣어요. 요 컬럼을 빼먹고 안 넣었어. 그래도 자동으로, 그러면은 그렇게 널값이, 그럼 보통 널값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코리아라는 값이 자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디폴트 옵션이라는 거 많이 쓰니까요.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테이블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들어도 되겠지만은, 이 create 테이블 명령어를 이용을 하면은 그냥 테이블의 구조만 만듭니다. 데이터는 안 들어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 있겠죠. 테이블을 만드는데 기존에 있던 테이블과 동일한 테이블을 만들고 싶어. 복사본을 만들고 싶어요. 혹은 복사본 테이블을 만들면서 거기 있는 데이터까지 가져오고 싶어. 그럴 때는 서버 쿼리를 이용해서 테이블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보시면요. 일단 방금 만든 이 테이블에 데이터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insert into address 1. 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넣었고요. 이제 요 어드레스라는 테이블의 복사본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create 테이블 쓰고 어드레스 세컨드라는 이름으로 하고요.
자, 첫 번째 방법은 컬럼을 지정합니다. 난 아이디, 네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컬럼명을 이렇게 정하고 어드레스 세컨드라는 테이블을 만드는데 컬럼명을 이렇게 하기로 정하고 이 실제 테이블의 구조와 데이터는 어디서 가져오느냐? 서브 쿼리를 써서 어드레스 테이블로부터 가져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이블 구조 한번 확인해 보면요, id, name, addr, 폰, e 언더바 메일 이런 식으로 컬럼명이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방법이 있고요. 중요한 건요, as죠. as 키워드, as라는 키워드를 쓴다. 자, 그럼 다른 방법, 좀 더 간단한 방법인데요. 방금 저 세컨드 만들 때는 테이블 이름도 다르지만 컬럼명도 다르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컬럼명은 여기 있는 걸 그대로 쓰되 서브 쿼리 있는 걸 그대로 쓰되 일부 컬럼만 가지고 싶은 거예요. 일부 컬럼만, 전부 다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일부 컬럼만 가지고 테이블을 만드는 겁니다. 자, 서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id, name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테이블 구조 복사하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은 당연한 얘기지만 어드레스 테이블의 데이터까지 다 복사가 됩니다. 여기에요. 이 세컨드, 서드 테이블이 복사가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데이터는 복사하지 않고 테이블 형태만, 구조만 복사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서브 쿼리를 쓰면은 어쨌든 이 서브 쿼리에 나오는 결과값까지 전부 다 테이블로 들어가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create table address force 하고요. 이거 똑같습니다. id, name 하는데, 자, 중요한 게 이제 이거죠. 이렇게 하면은 그냥 테이블 구조뿐만 아니라 데이터까지 복사가 되지만 조건절을 건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맞는 조건이 아니죠. 예, 일이 어떻게 이랑 같나요? 같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웨어절이라는 것은 결국 이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만 셀렉트하는 건데 이 조건을 만족한 데이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로 아무런 데이터도 나오지 않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이거 셀렉트 해봤자 결과 없어요. 즉 결과가 없기 때문에 테이블을 만들 때 데이터는 안 들어가고 그냥 이 구조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 실행해보면 테이블은 만들어지지만 데이터는 안 들어갑니다. 데이터는 없죠. 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자, 다음은 테이블 구조 변경하는 명령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alter 테이블이라는 명령어를 쓰는데요. 테이블에 컬럼을 추가하거나 지우거나 타입을 바꾸거나 이럴 때 많이 씁니다. 자, 그럼 컬럼 추가하는 거 한번 해보죠. 컬럼 추가하는 거. 테이블의 마지막 부분에 새로운 컬럼이 추가가 됩니다. 그럼 한번 컬럼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방금 만든 주소 테이블에 새로운 컬럼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add 어떤 컬럼이냐면 벌스라는 컬럼을 생년월일인데요, 데이트 타입으로 추가를 해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한번 테이블 구조 확인해 보면은 가장 아래쪽에, 가장 오른쪽에, 가장 밑에 이렇게 데이트 타입의 컬럼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테이블 확인해 봐도 벌스라는 컬럼이 가장 오른쪽에 추가가 됐는데 값은 널입니다. 예, 컬럼만 추가한 거니까요. 자, 그럼 이번에는 다른 거 한번 해보죠. 역시 또 어드레스라는 테이블에 커멘츠라는 컬럼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문자형이고요. 디폴트 값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컬럼을 만들 때, 추가할 때, 이 컬럼에 값을 안 넣을 때는 이런 글자가 들어가게 하라 라고 이렇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면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노 코멘트라는 데이터가 들어갔죠. 디폴트 값에 의해서. 자, 이런 식으로 컬럼 추가할 수 있고요. 컬럼도 삭제할 수 있습니다. 방금 만든 컬럼 한번 삭제해 보겠습니다. 이 코멘트 컬럼 삭제해 보죠. 알터 테이블 어드레스고요. 드랍 컬럼 이름. 네, 컬럼 삭제됩니다. 컬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컬럼을 추가 삭제 외에도 데이터 타입을 바꾸거나 크기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주소록 테이블에서 자, 모디파이라는 명령을 씁니다. 컬럼의 수정은요. 폰 컬럼의 사이즈를 50으로 증가시키겠습니다. 아까 원래는 얼마였냐면요. 원래는 폰 30바이트였는데요. 50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잘 바뀝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현재 이 폰이라는 컬럼에는 데이터가 들어 있습니다. 데이터가 한 8바이트 정도 들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만약에 50으로 바꿨잖아요. 근데 이걸 5로 바꾸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에러가 납니다. 왜? 이미 데이터가 들어 있거든요. 5바이트 이상의 5바이트를 넘는 데이터가 들어 있기 때문에 이 컬럼의 사이즈가 조정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데이터를 굉장히 중요시한다는 거죠. 구조를 바꾸려고 해도 그 데이터를 손실하게 되거나 바꾸게 되는 상황은 막는다는 겁니다. 막 바꿀 수가 없어요. 이런 것도 데이터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 한번 봤고요. 테이블 이름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리네임이란 명령어인데요. 자, 한번 바꿔볼까요? 리네임 어드레스 세컨드라는 테이블을 to 클라이언트 어드레스라는 이름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테이블 삭제도 가능합니다. 테이블 삭제. 테이블 삭제 언제나 가능하고요. 간단하게 그냥 어드레스 서드 테이블 삭제해 보겠습니다. 드랍 테이블 이란 명령어 쓰고 어드레스 서드라는 명령어를 쓰면은 예, 이렇게 테이블 이름 드랍 테이블 이름이 되겠습니다. 자, 드랍 테이블이랑 비슷한 게 트렁케이트 테이블이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뭐냐면은 저겁니다. 만약 이거를 트렁케이트 테이블이라고 치면요, 어드레스 서드라는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는 다 지워져요. 하지만 테이블 자체는 살아 있습니다. 즉 데이터만 날려버리는 거지 그 구조는 살아 있습니다. 예, 그런 명령어도 있다는 거를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그런 것들 한번 살펴봤고요. 자, 다음은 데이터 딕셔너리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자, 데이터 딕셔너리라고 하면은 쉽게 말하면은 데이터베이스와 그리고 이제 사용자의 테이블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해주는 테이블입니다. 테이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을 해주는데요. 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어떤 정보들이 있냐면은 뭐 이것도 말이 어렵습니다. 뭐 구조, 객체 이름, 권한, 제약 조건 이런 것들 좀 말이 어려운데 이런 것들 뭐 일단 다 무시하고 실제로 알아야 될 거는 뭐 이런 것들입니다. 접두어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뒤에 테이블 이름은 같은데 이 앞에 접두어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요. 일단은 이런 거보다는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고만 알아두시고요.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좀 써먹을 만한 유용한 데이터 딕셔너리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게 중요하니까요. 써먹은 걸 공부해야죠. 자, 유저 테이블스라는 데이터 딕셔너리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한번 디스크라이브 해볼까요? 자, 보시면 굉장히 많은 컬럼을 갖고 있는 테이블인데요. 이거 정확히 말하면 테이블은 아니에요. 얘가 테이블은 아니고 뷰라는 건데 이따가 배울 겁니다. 뭐냐면요. 테이블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어요. 테이블에 대한 정보가 몇 개만 뽑을게요. 몇 개만 셀렉트 테이블 이름과 테이블 스페이스. 테이블 스페이스는 그 뭐시기냐, 실제로 이 테이블이 저장된 논리적인 저장 공간을 뜻합니다. 뭐냐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윈도우즈 뭐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테이블 이름이 어드레스로 시작하는 것들 전부 다 하면 뭐 너무 많으니까 하면요, 이렇게 테이블 이름과 이 테이블이 저장된 공간의 논리적인 이름 유저스라고 되어 있네요. 거기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유저 오브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유저 오브젝트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은 그 현재 그러니까 이 지금 이 계정에 포함되어 있는 오브젝트들 뭐 테이블이라던가 시퀀스라던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인덱스라던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보를 알려주는 겁니다. 뭐 쫙 볼까요? 언제 생성되었는지 이런 컬럼도 있고요. 그냥 다 볼게요. 보시면 굉장히 많은 게 있습니다. 뭐 뷰도 있고요. 인덱스 이따가 배울 겁니다. 프로시저, 트리거, 뭐 테이블. 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게 HR이라는 계정이잖아요. 그 HR이라는 계정에 들어있는 오브젝트와 타입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유저 카탈로그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도 뭐 비슷한 겁니다. 어쨌든 이 데이터 딕셔너리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오브젝트들이라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런 방금 했던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요 안에 뭐 데이터를 넣거나 직접 고치거나 그럴 수 없습니다. 다 시스템에 의해서 자동 관리되는 뷰들입니다. 자, 다음은 인덱스 한번 보죠. 인덱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뭐 책 뒤에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색인이라고 하죠, 보통. 내가 원하는 정보가 어디 있는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인덱스는 내가 원하는 컬럼을 찾을 때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컬럼이 되게 많을 수 있잖아요, 어떤 테이블에. 그럼 그 컬럼의 특정 데이터를 찾을 때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단 말이죠. 데이터가 많으면. 그럴 때 인덱스란 걸 걸어주면은 데이터를 금방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인 게 이제 요 방법이죠. 데이터를 조회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풀 테이블 스캔 방법을 씁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쭉 검색합니다. 예. 예를 들어 데이터가 100만 건이야. 내가 찾고자 하는 게 한 건이야? 근데 또 운이 안 좋게도 내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가 맨 뒤에 있어요. 그러면 100만 건의 데이터를 다 조회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엄청 오래 걸리죠. 근데 인덱스란 걸 걸면은 그 인덱스를 통해서 굉장히 쉽게
금방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인덱스라는 것도 오브젝트고 용량을 차지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만들면 그것도 좀 안 좋아요. 근데 적당히 걸어주면 굉장히 빠른 조회 속도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요, 이 인덱스라는 거는요 테이블의 일종의 바이러스 같은 거예요. 네, 테이블의 어떤 특정 컬럼의 인덱스를 거는 거기 때문에 종속적입니다. 테이블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테이블의 노예 같은 거죠. 그래서 테이블이 지워지면 인덱스도 같이 지워집니다. 자, 그럼 인덱스 언제 쓰면 좋을까? 우리 조인 뭐 그 어떤 특정 데이터 찾을 때 웨어절에 컬럼 이름 쓰잖아요. 그 웨어절에 쓰는 컬럼 이름이나 아니면 조인할 때 두 개의 테이블에 공통된 컬럼을 이어주잖아요. 그 컬럼에 인덱스라는 걸 만들어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 외에도 뭐 우리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은 테이블의 뭐 기본 키나 외래 키, 그리고 이 정도 분포 이내의 데이터를 검색할 때가 좋습니다. 자, 그럼 인덱스를 한번 만들어 보죠. 인덱스는요 기본적으로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은 프라이머리 키, 기본 키나 뭐 제약 조건 이런 거를 만들어 줄 때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근데 뭐 그런 거는 일단 뭐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고요. 명시적으로 우리가 직접 인덱스를 만들어 주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덱스 만들어 보죠. 디파트먼트 테이블에 dname이라는 학과 이름 컬럼이죠. 거기에 인덱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create index 쓰고, 이거는 뭐 인덱스 이름인데요.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인덱스 데프트 테이블에 dname이라는 컬럼에 만들겠다. 뭐 이름이고요. 이름은 막 지워도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 인덱스는 이건 인덱스인데 데프트 테이블에 dname에 걸린 인덱스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실제로 디파트먼트 테이블에 dname이라는 컬럼에 인덱스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고요. 그럼 이제 속도가 좀 빨라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몇 개 안 돼가지고 그렇게 막 빨라지는 걸 체감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실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여러 개의 컬럼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학과 번호와 학생 테이블에서 학과 번호와 학년에 동시에 인덱스를 걸어 보겠습니다. 학과 번호와 학년에 그냥 적어주면 돼요. 스튜던트 테이블에 데프트 넘버와 그레이드에 걸어주겠다. 자, 이런 식으로 인덱스를 걸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방금 만든 인덱스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럼 select object name from user object 데이터 딕셔너리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where object 타입이 인덱스인 것만 모아보면요, 인덱스 많죠? 자, 방금 우리가 만든 두 개의 인덱스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덱스 지우는 거는요, 드랍 인덱스입니다. 드랍 인덱스 인덱스 네임을 적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인덱스를 간략하게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뷰에 대해서 좀 볼 건데요. 자, 뷰라고 하면은 역시 데이터베이스 오브젝트 일종입니다. 가상의 테이블이에요. 가상 테이블. 이 테이블이란 것이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 윈도우즈의 이런 여러분들 컴퓨터에 있는 파일 있죠. 파일처럼 하드디스크의 용량을 차지하는 파일과 같은 존재입니다. 테이블은요, 용량을 차지해요. 데이터가 많으면 당연히 용량이 커지겠죠. 근데 이 뷰라는 건요,
실제로 용량을 차지하는 테이블이 아니라 임시적으로 만든 가상의 테이블인데요. 이따가 원리를 보면 아시겠지만은 내가 원하는 정보만 몰라가지고 가상의 테이블을 만든 다음에 그 가상의 테이블을 이용을 해서 막 매번 막 조인 쓰고 막 복잡한 셀렉트 쓰지 않고요. 그걸 이용해서 이 가상의 테이블 뷰를 만들어 두면 쉽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한번 보죠. 자, 내가 필요로 하는 정보는요, 내가 필요로 하는 정보가 이 전체 테이블 중에서 일부 컬럼들만 필요를 해요. 그럼 다른 거 볼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일부 컬럼만 볼 수 있는 가상의 테이블, 즉 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뷰를 만들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생각해 보죠. 만약에 어떤 회사가 있어요. 전체 테이블이 다 있죠. 회사에 대한 정보가. 근데 예를 들어 사장이 볼 수 있는 테이블과 신입사원이 볼 수 있는 테이블은 당연히 달라겠죠. 사장은 뭐 전체 직원들의 뭐 개인 이력, 경력, 월급 이런 거 다 봐야겠지만은 신입사원은 당연히 그런 거 보면 안 되잖아요. 신입사원만 볼 수 있는 정보만 모아서 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한번 그럼 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101번 학과 학생들의 정보만 볼 수 있는 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101번 학과 학생이야. 그럼 다른 과 학생 정보 알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뷰를 한번 만들어 보죠. create 뷰 쓰고요. 뷰 이름 쓰고요. as select 여기 이제 서브쿼리를 쓰면 되겠습니다. 필요로 하는 정보만 담은 select 문을 쓰는 거죠. 이렇게요. 자, 이거 한번 조회해 볼까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VTFT101에는 101번 학과 학생들에 대한 정보만,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 중에서 일부 행을 뽑을 수 있고요. 모든 컬럼이 아닌 일부 컬럼만 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만들 수 있고요. 보통은 이렇게 간단한 컬럼 만들 때보다는 복잡한 셀렉트 문을 쉽게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뷰를 쓰는데요. 한번 보죠. 이번엔 102번 학과 학생들에 대한 정보만 볼 수 있는 102번 뷰를 만들 건데요. 학과 이름까지 나오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뷰를 만들어 보죠. 뷰. 자, 근데 학과 이름까지 알려고 그러면요, 스튜던트 테이블에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디파트먼트 테이블에 조회를 해야 학과번호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들 하듯이 조인을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셀렉트 문에 학과 번호, 이름, 학년, 그리고 학과 이름을 적는 거죠. 자, 이렇게 뷰를 만들었고요. 확인해 보시면은 102번 학과 학생들의 학과 이름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요 정보를 얻기 위해서 매번 이 셀렉트문을 쓸 것이냐, 아니면 뷰를 한번 만들어 놓고 이렇게 간편하게 조회할 것이냐, 뭘 해도 상관없지만은 대부분 이 뷰를 만드는 게 훨씬 효용적이겠죠. 다른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학과별로 교수 테이블에서 학과별 평균 급여와 급여 총합의 정보를 제공하는 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create 뷰, 교수 테이블에서 평균 월급, 컬럼을 이렇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뷰를 만들 때에 컬럼 이름을 이렇게 지정할 수, 이게 이제 컬럼 이름이 되는 겁니다. 학과 번호, 월 총합,
아니고요. 그룹 바이를 쓰는 거죠. 뭘로? 학과별로. 자, 이렇게 뷰를 만들고 방금 만든 뷰를 조회해 보면 학과별로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1번은 혼자 있나봐요. 202번이랑 학과가 혼자 있나봐요. 자, 뷰를 한번 수정해 보겠습니다. 근데 사실 자, vdeft 101 요 뷰를 수정해 볼 건데요. 사실 수정이란 말보다는 제작성이에요. 예, 그냥 새로 만드는 겁니다. 새로 만들어서 덮어 씌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려면은 요 앞에 all replace 라는 키워드를 적어주면은 똑같은 이름의 뷰가 있다 하고 하더라도 다시 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이제는 학년 정보까지 나오게 할 거예요. 학년 정보까지. 아까는 학과 이름만 나왔죠. 자, 근데 요 all replace를 제가 방금 적었잖아요. 이걸 지우고 해볼게요. 실행하면 에러가 납니다. 왜? 이미 그런 이름의 오브젝트가 있대요. 같은 이름이 있기 때문에 만들 수가 없대요. 하지만 이렇게 all replace를 붙여주면은 같은 이름이 있어도 그걸 덮어 씌우고 새로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수정이라고 하지만 제작성에 가깝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뷰 지우는 거는 드랍 뷰 이름 쓰면 됩니다. 뷰 이름을 쓰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게 이제 이거가 있는데요. 뷰의 원리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뷰를 만들잖아요. 근데 이 뷰를 만들었을 때 그 뷰 안에 뷰도 우리가 뷰도 당연히 테이블처럼 쓰고 있으니까 이거 뷰도 테이블이겠지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요. 뷰 안에는요 셀렉트 문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create 뷰 명령문을 이용해서 이 셀렉트 문의 결과를 볼 수 있는 뷰를 만들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뷰를 조회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 뷰를 조회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이 뷰 안에 들어있는 요 셀렉트 문을 그냥 실행하는 거예요. 즉, 뷰 안에는 셀렉트 문이 들어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조회하는 거죠. 그러면 뷰를 조회하면은 그 안에 있는 셀렉트 문이 실행되고 그 셀렉트 문이 이제 테이블을 조회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뷰에서 이름이 김영균인 사람을 찾는다 그러면은 실제로는 이미 뷰에 101번 학과 있잖아요. 101번 학과이면서 이름이 김영균인 사람을 찾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오브젝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다 중요하지만은 데이터베이스 오브젝트가 중요가 되게 많이 있어요. 데이터베이스 책을 봐도 그렇고요. 네,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이 세 가지라고 봅니다. 세 가지 반드시 잘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